6.3 지방선거는 여당의 승리도 야당의 승리도 아닌 현명한 국민의 승리였습니다. 우리 야당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는 동시에 뼈저린 성찰과 쇄신을 주문하셨습니다. 건강하고 유능한 보수정당으로 과감하게 혁신하라는 쇄신의 명령입니다. 기민한 움직임으로 수적 열세를 만회하는 날쌘 야당으로 쇄신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 치른 7회 지방선거와 비교를 한 내용인데요. 이번에 국민의힘 당선인 수가 약 500명 많다라는 결과를 강조하는 내용의 보도자료였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번 선거에 혼신을 다했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가 바로 반박을 한 겁니다. 사전에 보고도 받지 못했고 의원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지 않은 내용이다라는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자, 당 대표와 원내 대표 그야말로 투톱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거로 보이네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고 한다면 원내에 있는 의원들과 소통하지 않고 이러한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인가요? 사실상 원내 제1야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고서 내용도 문제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혼신의 역할을 해서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서 더욱더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그것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라든가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 많은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대구시장 선거까지 패배할 뻔했어요. 그 부울경 중에서는 부산과 울산시장 자리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경남지사 선거에서는 간신히 이겼어요. 서울시장 선거에도 막판에 간신히 지켜낸 선거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장동혁 대표가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인가요?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장동혁 대표를 배제하고 선거를 치르고 그것이 선거 승리의 요인이라고 본인도 자평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국민의힘 내부의 동의조차 받지 못하는 보고서가 나오는 것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그런 지도 체제를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보고서를 일방적으로 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은 정점식 원내대표가 불만을 표시를 했고 그러자 당에서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에 공유를 좀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낸 겁니다. 자, 실제로 최근에 발표된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 조사 결과입니다. 지금 보시면 민주당이 승리한 거다라고 보는 인식이 50%, 국민의힘이 승리했다라고 보는 인식은 8%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배포한 보도자료 과연 저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라는 의심을 또는 추론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렇게 입장을 발표하고 다음부터는 좀 자리를 공유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장동혁 대표나 이 지도부 입장에서도 그거를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여론조사의 괴리감에 대해서. 근데 아까 민주당도 마찬가지였고 왜 이렇게 선거 결과는 나와 있는데 저기는 당대표 주자들끼리, 당권 주자들끼리 의견이 다르고 여기는 또 원내대표와 당 대표하고 또 다르고. 그렇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요? 어쨌든 민주당은 집권당이지 않습니까? 집권당에서 차기에 도전하려는 그런 당권 내지는 대권의 어떤 꿈에 국한돼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 당은 사실은 패배한 당이에요. 어허. 대선에서도 패배하고 총선에서도 패배하고 지방선거까지 패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국회, 그러니까 총선은 12년 동안 내리졌어요. 3번이나 민주당한테 진 정당입니다. 그러면 지방선거에서 11대 4라면 사실상 회초리를 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선거에서 패배보다 더 위험한 건 패배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패배를 부인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체제 그대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패배를 인정하면 뭔가 혁신을 하겠다, 네.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상황은 일단 장동혁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든지 간에 네. 당에서 일단 고개를 수그리고 네. 앞날을 도모하겠다라고 국민들한테 보이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 지도부 입장에서는 패배를 인정하는 순간 물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패배가 아니니까 패배를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지금 방금 아까 그래프도 나왔지만은 민주당이 이겼다는 게 50%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어느 쪽도 승리하지 않았다가 있어요. 이게 40% 넘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국민의힘이 숫자상으로 분명히 진 게 맞다.
12대 4가 됐으니까 하지만 내용선을 보니까 굉장히 선전했다. 여러 가지 악조건석 이재명 정권을 가지고 있고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 맞서가지고 42%나 어느 쪽도 승리라고 볼 수 없는 저런 답이 나왔다는 자체가 국민들이 보여주는 시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패했다라고 하는 의견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패배를 우리가 할 수 없고 패배를 인정할 수 없는 거고 이거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나름대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싸웠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이 보고서는요 우리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 비해서 우리가 엄청 잘했다. 이런 보고서인 거지 우리가 승리했다는 그런 보고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을 좀 정확하게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민주당과 우리 당과 이제 상황이 비슷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민주당은요 한 자리를 두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당 대표라는 자리를 두고 차기 당 대표 되려는 사람, 연임하려는 사람 두 사람이 싸우는 거고 지금요 우리 당 내에서 원내 대표가 본인이 나는 미리 사전에 보고 못 받았어라고 하면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서 좀 아쉬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네.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채널A 정치 시그널과 인터뷰를 한 한동훈 의원도요. 마찬가지로 이번 국민의힘에서 배포한 보도 자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수 전체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이런 이벤트가 있고 그다음에 다시 복귀하고 이게 너무 반복되잖아요. 데자뷰처럼.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심지어는 어제 나온 그 문건 자체도 정점식 대표가 바로 그냥 무시해버리잖아요. 이미 리더십은 완전히 상실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동혁 대표 개인만 피해보는 것이 아니라 보수 진영 전체가 이거 뭐 하는 거지? 라는 식으로 매도되게 됩니다.